안녕하세요.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시사회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우니온 베를린 대 아약스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페이스가 다소 꺾이기는 한 상태인 모습입니다.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기대 득점 한 점을 넘긴 경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순위는 위지만 경기 운영을 하위권 팀처럼 한다는 한계가 찾아오고 있는 듯합니다. 상위권 팀이지만 공격의 대부분은 롱볼로 이뤄지고 있고 윙백들의 공격 전개도 중앙 싸움에 가담하기보다는 크로스를 올리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약스가 라인을 올리면서 뒷공간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공중볼 경합 능력 자체는 리그에서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단순한 박스 안공 투입으로는 공략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우니온 베를린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저득점 양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은 유로파리그에서 멀티 득점 경기는 없지만 멀티 실점 경기도 없습니다. 리그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파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상대의 템포를 끊어버리는 데 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홈에서는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우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약스는 PSV와 알크마르가 미끄러져준 덕분에 리그 2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1위 페예노르트와도 승점 3점 차이로 좁히면서 리그 우승 레이스에 늦지 않게 합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챔스에서는 리버풀, 나폴리를 넘지 못했지만 이 두 팀과의 경기에서도 맞불 양상을 자주 보이는 등 자신들의 경기 플랜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경질된 슈레더 감독 휘하에서 치른 경기이기는 했지만 헤이팅하 감독도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디치를 중앙으로 옮기면서 중앙 공전계의 혈이 뚫린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력을 다득점으로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타디치는 창의성과 킥 능력이 발군인 선수이기는 하나 나이로 인한 기동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리그에서는 쿠두스가 기동력을 보완해주고는 있으나 우니온 베를린이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파울로 템포를 끊는 데 능한 팀이라 기동성을 발휘하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연장까지 가는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유독 유럽 대항전에서는 저득점, 저실점 양상으로 경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약스가 감독을 교체한 이후 공격진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는 있으나 1차전에서 우니온 베를린을 공략하는 데는 꽤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장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AS 로마 대 잘츠부르크 경기입니다. AS 로마는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밀란에 의해 아탈란타도 스스로 무너지는 등 로마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기는 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로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0대1로 덜미를 잡히면서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디발라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고 46분 만에 빠지자 공격적으로 전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디바르에 대한 로마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문제는 디발라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펠레그리니가 이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발밑이 매우 투박해 세트피스 이외의 상황에서는 전환, 볼 운반에서 모두 합격점을 주기에는 무리라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잘츠부르크가 호전적으로 압박을 중시하는 플랜으로 나온다면 공격은 또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엘샤라위가 높은 위치에 배치되면서 온더볼 능력을 펼치고 중앙으로 볼을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최전방에도 에이브러햄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벨로티의 폼이 올 시즌에는 완벽히 수직하락한 상태라 역전이 필요한 로마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리그에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워낙 쌓아놓은 승점이 많아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도 3연승으로 훌륭한 상황이고 1차전에서도 로마를 공격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등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았습니다. 사실 챔스에서도 1승 3무 이후 2패로 아쉽게 유로파로 떨어진 터라 전력을 고평가할 여지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물론 챔스 조별리그에서는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멀티골을 넣은 경기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지키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기세가 좋은 수비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것이 10월 8일이었고 로마와의 1차전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중앙에서 공을 돌지 못하게 하는 등 상대의 공세를 잘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순항할 때도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억제한 덕이었고 로마의 공격진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라 공략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디발라와 에이브러햄이 동시에 이탈한 데다 잘츠부르크의 최근 수비 페이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츠부르크가 팀 기조인 압박으로 중앙에서 최대한 공전개를 막아버린다면 로마가 상당히 고전할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잘츠부르크도 리그와는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득점 경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굳이 득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